티키타카 생활의 발견.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10분간의 쓸모있는 수다 스브스 프리미엄 팟캐스트 티키타카입니다. 저는 선희 기자고요. 덕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상 속 쓸모있는 정보를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고 있죠. 생활의 발견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선희 기자, 요즘 뭐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없습니다. 투자할 돈이 없어요. 진짜 투자하고 싶어요. 뭐 한창 저희 뭐 주식 투자 이런 열풍이 불고 나서 조금 가라앉았다가 그 맛을 본 사람들이 다시 또 좀 뛰어들고 있는데 네. 요즘 아마 투자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왜냐? 최근에 미국 금리 인상 발표로 긴축이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전 세계를 둘러싼 불안정성이 굉장히 심화하고 있거든요. 네. 이럴 때 금융시장 상품들이 출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나 금, 달러 이런 거 말고도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자산이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네, 왜요? 방금 네. 불안정한 상황에서 찾는 안전자산이 비트코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 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 비트코인에 장밋빛 미래가 있는 건지, 그리고 내년까지의 가상화폐 예상 흐름 어떤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비트코인의 어떤 절정은 좀 시절보다 그때보다는 좀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즘에 다시 좀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제가 방금 녹음 직전에 네. 가격 보고 왔는데 비트코인이 3,770만 원 정도였어요. 네. 10월 초에는 이게 3,800만 원 넘어서 최고치를 찍었었는데 그때보다는 한 100만 원 정도 줄기는 했지만 뭐 지난달 중순하고만 비교해봐도 그때 3,400만 원 정도였거든요. 네. 그새 이제 한 300만 원 넘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여파로 조금 주춤한 거지만 이 꾸준히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가격이 올랐다는 거는 뭔가 호재가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기대감이 있을 게 뭐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가 최근 겪었던 코로나 기간 동안 양적 완화 정책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금이 시장에 대거 풀렸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뒤따른 건데, 미국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꾸준히 금리 인상하면서 긴축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계속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 전통적인 뭐 주식 같은 이런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럼 기존 시장의 대체제가 무엇이냐? 안전자산은 어떤 게 되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 선택이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그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를 다뤘었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규모의 은행 파산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도권 금융에 대한 신뢰가 당연히 떨어지는 일이죠. 네. 그래서 동시에 가상화폐의 맹주 비트코인이 대체제로 떠올랐었어요. 당연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문을 닫은 직후에 일주일 만에 비트코인이 30% 폭등을 했었고요. 그때도 지금과 같은 그런 안전자산으로서의 선택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이제 안전자산의 반열에 들었군요.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이런 장밋빛 시선들도 하나둘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도 그런데 이 네. 비트코인 자체만 놓고 봐도 여러 가지 대형 호재가 좀 걸려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요? 예. 우선 비트코인과 관련한 현물 ETF가 미국 증권시장에 정식 상장될 거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래 가상화폐라는 게 비제도권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네. 반발로 생겨난 거니까. 근데 이 가상화폐가 전통 금융시장 무대로도 올라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자산으로서의 갖는 공신력이나 안정성이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됐다. 즉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아직 이게 최종 결정이 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내년으로 일단 판단을 좀 밀어놨는데요. 네. 늦어도 1분기 안에는, 그러니까 3월 안에는 결론이 나게 되고요. 네. 특히나 여기에 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뭐 블랙록 이런 곳들이 참여해 있는 상황이고, 네. 미국 하원 의회에서도 제도권으로 일정 부분 가상화폐를 편입을 해서 오히려 부작용을 좀 없애자 이런 취지로 압박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 금융 제도권하고 연결된 가상화폐 뭐 ETF 상품 자체가 이번이 처음인 건가요? 네,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요? 2년 전에 예.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가 됐었고 네. 최근에 이더리움 선물 ETF도 나왔어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물 ETF였잖아요. 네네. 근데 현물의 경우에는 선물보다 가격 변동성이 당연히 낮고 또 거래도 좀 편리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걸로 이어지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돈도 늘어나고 시장 자체도 커지고 안정성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이런 기대가 깔리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만약에 내년에 정식 출시가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200억에서 30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럼 정말 호재네요. 이렇게만 들으면. 그렇죠. 네. 여기에 또 하나 더 내년 4, 5월쯤이 비트코인 반감기예요. 반감기. 예, 이 반감기가 뭐냐면 글자 그대로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왜 예. 계속 계속 이 채굴 작업을 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원래는 10이라는 보상이 나왔다면은 어. 이 시기가 지나면 그게 5로 줄어드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4년마다 돌아오는데 네. 저희가 흔히 아는 경제학 논리에 따라서 공급이 줄면 당연히 수요에 따른 가치가 올라가죠. 그렇죠. 예. 지난 반감기가 2020년 5월이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가 이제 코로나 기간이니까 그 특수도 있긴 했었지만 그걸 감안해도 원래는 반감기 전에 당시에 1,000만 원 초반이었거든요. 비트코인이. 이후에 1년간 쭉 상승해서 7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맞아요. 700% 어마어마하게 넘게 올랐었죠. 예, 올랐습니다. 그래도 아직 저같이 이제 그런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은 네. 이런 전통의 안전자산 금을 뛰어넘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일리가 있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긍정론자들의 경우에는 음. 일단 금은 실물 자산이라는 점이 사실 안전자산으로서의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단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 금을 뭐 다른 장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로 옮긴다고 했을 때 그렇죠. 바로 어려움에 맞닥뜨리지 않느냐 금괴를 이거죠. 들고 갈 수도 예. 없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실 최근에 디지털 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게 기술 발전에 따른 편리성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냥 누르면은 전송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 현물 ETF 정식 출시 여부, 그리고 출시 이후에 얼마나 되는 자금이 새로 유입될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덕현 기자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너무 이해도 되고 당장 사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다른 의견, 반대쪽 의견은 또 없나요? 그렇죠. 당연히 반대쪽 의견이 있죠. 그리고 네. 이것도 들어봐야죠. 네. 근데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조금 귀 기울여서 들으신 분들은 약간 위화감을 느꼈을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계속 비트코인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가상화폐의 대표 주자일 그렇죠. 뿐이죠. 네. 그런데 왜? 비트코인만 긍정적인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네, 당장 비트코인 다음 가는 코인이 이더리움이잖아요. 네. 이더리움도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이 이더리움마저도 안정적인 가격 방어에 애를 굉장히 먹고 있어요. 예. 왜냐? 가상화폐 시장 자체의 악재가 이어졌잖아요, 최근에. 예.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정도 1등의 덩치 말고는 다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시장 자체의 실질적인 수요가 빠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러니까 국내 시장을 기준으로 봐도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투자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줄었고요. 아, 투자자는 줄었군요. 예, 금액으로 보면 2조 넘게 일단 빠졌습니다. 불안감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자체도 가장 큰 두 곳, 여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 그리고 수수료 매출이 아예 없는 곳도 10군데나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가상자산 시장에 상황 자체 반전이 없다면 비트코인 혼자서 과연 장밋빛을 계속 꿈꾸는 게 맞느냐, 어려울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지금은 1등인 비트코인만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당분간 전망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해주시자면요. 네. 뭐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그 한 명 또는 한 곳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런 전제가 우선 중요해요. 이런 스탠스를 당연히 끌고 가셔야 되고요. 네. 일단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면 NH투자증권에서 최근에 보고서를 냈어요. 네. 내년 1분기까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다. 그 근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현물 ETF 출시 여부였고요. 네. 크립토퀀트라는 이제 전문 해외 업체에서는 장기 투자자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역사상 최고치에 이르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결국엔 단타로 잠깐 들어가는 사람 말고 장기적인 가치 상승에 걸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한 암호화폐 헤지펀드 설립자는 지난 2년간이 약세였잖아요. 네. 이게 사실 성장 추세에서 잠시 벗어났던 것뿐이다. 연평균 100% 이상의 상승세가 다시 이어질 거다, 돌아올 거다, 이런 예측도 내놨습니다. 네. 자, 한편으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스탠스가 아까 이제 불안감처럼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비트코인이 지금 가치에서도 절반 가까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고요. 네. 네, 실제로 가상화폐 업계에서 업토버, 문벤버 이런 용어를 좀 사용했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옥토버, 너벤버에 네. 이 용어들 업, 문 이런 걸 붙인 거예요. 원래 이 하반기에 네. 가상화폐들이 보통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냥 강세장을 유지하던 시기에 걸린 것뿐이니까 너무 기대감을 섣불리 갖고 뭐 투자에 뛰어들지는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지금 호시절이어서 그런 거다 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이런 리서치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또 나름대로 연구하고 참고하는 거는 좋지만 뭐 맹신해서 모든 자산을 막 넣는다든지 이런 선택은 현 시점에서는 과감함보다는 우매함에 가깝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비트코인에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비트코인과 반대 지점에 있는 자산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하면 이건 좀 떨어질 것 같은 거. 근데 반대로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위치에 있는 자산에 좀 분산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수익률이 그냥 몰아놓는 것보다는 적을 수는 있어도 확실히 안전한 방법일 테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다만 저의 말에 또 모든 그런 신뢰를 가지시고 따라가는 건 또 좋지 않으니까요. 나름의 여러 가지 저 말고도 전문가들 많이 계시고 분석들을 보시고 네. 나름의 판단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투자 상담 받은 기분이에요. 네. 자, 지금까지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미래는 어떻게 될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소중한 10분 투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10분간의 쓸모있는 수다. 오늘 티키타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쓸모있는 정보 가지고 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